예, 증시 전망대 방송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침에 나간 방송에서 내용이 또 추가된 게 있으니까 또 되게 중요한 거다 보니까 내용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학적 문제가 다시 불거졌죠. 이게 시간대별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게 있는데 우선 앞침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미사일 요격에만 하루에 2,700억 원 정도 더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이스라엘이 이걸 좀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특히 그 요격 미사일을 생산하는 속도보다 지금 소진이 더 빨라지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단기에 빨리 끝내는 거를 원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을 좀 조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지난주 사이에 어떤 뉴스가 나온 게 있었냐면 그 B2 폭격기가 떴다. 그래서 이게 이란으로 가는 것 같다. 이런 보도가 주말에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2주의 시간을 주면서 이렇게 위협을 해놓고 한 2주 정도 직전에 아마 협상하지 않을까,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주말 사이에 전격적으로 트럼프가 이란 핵시설을 직접적으로 타격을 했습니다. 타격을 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 바로 또 트럼프가 SNS에 내용을 올렸거든요. 올린 내용을 보면, 이란의 핵시설 3곳에 공격을 완료했다. 그리고 공격 작전을 수행한 모든 비행기들은 성공을 했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오후 10시에 대국민 연설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는 이란의 어떤 공격을 받은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사실상 중동 전쟁에 참전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졌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주요 외신은 바빠졌습니다. 이제 보도하는 걸 보면 원래는 핵시설 공격은 굉장히 자제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방사능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이제 자제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공격을 했죠. 근데 이제 이란 쪽 주장은 이미 농축우라늄 다른 곳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뭐 피해 없어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근데 또 미국 측에서는 정권 교체 계획은 없다. 우리 그냥 딱 그 핵시설 파괴하는 게 목적이었고 그 이후에 더 이상 너희들만 반격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공격은 없어. 그리고 정권 교체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의견을 보내줬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좀 긴장을 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미국에 대한 어떤 공격, 중동에서 또 이란을 추종하거나 또는 이제 이란의 지원을 받는 군사 단체들이 이제 미국을 공격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만 이제 일부에서는 이란의 군사력이 지금 상당 부분 소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일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의구심이 돼서 이미 이란은 딜레마에 빠졌을 거다. 이제 그래서 그렇지만 빠졌어도 길에 설치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이란이 쓸 수 있는 최대 카드는 아마 호르무즈에 기뢰를 설치하고, 근데 이 기뢰 설치해놓고 우리도 얻다가 몇 개 설치했는지 몰라 이래버리면 더 골치 아픈 거잖아요. 나중에 제거할 수가 없으니까 그 지역을 배들이 이동하는 게 어렵게 될 것이고, 그러면 국제유가는 폭등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진짜 우라늄을 다른 곳으로 이동했나? 그다음에 미국이 이란에게 저 메시지 전한 건 그냥 너희 이제 이 정도 했으니까 그냥 적당히 협상해서 그냥 항복해. 이걸 원하는 메시지도 분명히 던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란이 가만히 있진 않고 일단은 맞보복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특히 시장에서 주목하는 거는 호르무즈에 어떤 조치를 취할 거냐, 그러니까 이거 여기까지 갈 거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관건이다. 이렇게 외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이란 핵시설에 대규모 정밀 타격을 했다. 그래서 이란의 핵 농축 전략은 완전히 파괴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위협을 지우는 데 노력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이란이 평화나 전쟁 중에 이제 택해야 될 텐데 평화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더 정확하고 더 빠르고 차원이 다른 기술로 무장한 다른 공격을 가하고, 그렇게 되면은 목표물을 더 빠르게 제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또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까불면 진짜 죽어. 뭐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면서 그래도 협상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남겼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어쨌든 이거 국민용으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들의 반응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그러니까 로이터에서 나온 주요 투자자들 또는 이제 분석가들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좀 종합을 해보면, 아무래도 국제유가 급등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이란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무력, 그다음에 핵 능력을 완전히
소멸당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겉으로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내부적으로는 협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현실론.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편으로는 이거 증시가 오히려 호재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거다. 그러니까 차라리 지난주에 이렇게 결단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결정이 돼서 어정쩡하게 시간만 끌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보다는 주식시장에 이제 긍정적인데, 다만 이제 호르무즈 봉쇄를 한다라면 거기에 대한 또 반응이 다를 수 있어서 일단은 불확실성 해소 측면으로 보지만 만약에 국제유가를 자극하는 그런 이벤트로 갈지는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있고, 또 뭐 비슷한 건데 상황이 복잡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뭐 참전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저기 확전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서 이게 향후에 이제 에너지 가격을 자극하고, 지금 안 그래도 관세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만약에 추가적으로 나가게 된다라면 인플레이션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이걸 또 주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낙관론도 분명히 있어요. 예, 이거 불확실성 오히려 제거가 됐고, 이란이 미국에 맞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로 본다라면, 예, 이게 맞설 수는 없어서 차라리 뭐 결국엔 협상되지 않겠냐 이런 낙관론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자존심이 있지.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호르무즈에 진짜 길에 설치한다 이런 것만 주는 것만 가지고도 국제유가는 막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향후에 일주일 이내에 중요한 어떤 변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라는 건데, 이거는 주요 이벤트, 이 이벤트는 전쟁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포함을 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브렉시트 같은 경우도 중요한 이벤트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벤트 이후에 주식시장을 보면 이제 한 달 동안은 고전하고 그 이후에는 올라가는 비율이 높았는데, 근데 이거를 2003년도 이후로 보면 2003년도 이후로 봤을 때는 주식시장은 하락한 것보다 오른 횟수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락한 것보다, 그러니까 오른 게 12번이고 하락한 게 4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비율이 하락 비율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이런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를 포함한 대형 이벤트에 투자자들은 하락하면 그거를 기회로 활용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좀 보면 지금하고 똑같은 사례는 없어요. 예, 똑같은 사례는 없는데 이게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2003년 3월 20일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거. 예, 그때 당시가 중요한 잣대가죠. 그때도 뭐 이라크가 막 쿠웨이트 침공해서 막 씨름하고 할 때 이걸 뭐 미국이 가만히 두네 만에 뭐 까부네 만에 하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침공을 했잖아요. 그런 사태에서 이제 비롯됐던 거. 이제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이제 주식시장을 좀 비교를 해보면, 우선 1차적으로 보면 그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때 주식시장이 그렇게 크게 현저하게 어떤 흐름이 나타나지는 않았었거든요. 보시면은 직후에 올라가고 조정받고 그 다음에는 그냥 쭉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사이사이마다 조정 기간이 없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그때 당시에 직후에는 불확실성과 그 다음에 혹시 모를 어떤 걱정 이런 것들이 같이 작동을 하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막 올라갔다 빠졌다가 막 이렇게 변동성을 일주일 동안 일주일 다음에 열흘 사이에 좀 보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쭉 밀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라크 전쟁 때도 보면 주식시장이 단기 변동성 그 이후 상승 이렇게 됐고, 그럼 코스피는 어떻게 됐느냐? 코스피도 뭐 별거엔 비슷했죠. 뭐 그러니까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도 그때 불확실성 해소라고 봐서 오히려 쭉 하고 이제 밀고 올라갔다가 이제 그 다음에 또 큰 조정 나오고 그 다음에 올라가고 조정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결국엔 올라갔는데, 저건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라크 전쟁이 장기적으로 호재가 됐을 리는 없잖아요. 예, 뭐 이라크하고 미국이 이라크 공격했다고 해도 그게 장기적으로 엄청난 글로벌 호황을 이끄는 그런 재료가 된 건 아니고 1, 2주 정도는 시장에서 그 재료로 영향을 받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원래 주식시장에 작용하려고 했던 재료, 그게 이제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그 재료로 넘어가서 반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 재료가 뭐였냐면 2000년대 초반에 중국이 전 세계의 공장을 자처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의 공장을 해서 우리나라 다 제조업 다 지어서 수출할게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중국에 엄청나게 공장이 막 지어지고 그러기 시작할 때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공장을 막 지어대니까 거기에 대한 물동량, 원재료 이런 거 막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 관련된 산업이 철강, 그다음에 조선, 해운 이런 산업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업종들이 어마어마한 대세 상승을 보입니다. 그때 무슨 대한해운 뭐 이런 종목들, 조선주, 철강 이런 종목군들이 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상승률이 나오고 막 폭발하고 주가가 그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라크 전쟁이 어떤 영향을 준 게 아니라 그 다음 재료인 중국 관련된 이슈로 넘어가게 되면서 시장은 그쪽에 더 집중을 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가 무조건 이제 이 다음 재료가 그럼 지금도 쉬었다가 다시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겠네? 이게 아니라 메인 프레임이 뭐가 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때는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국의 이제 뭐 제조 붐, 뭐 이게 이제 이슈로 작동을 했다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전혀 다르게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주식시장이 고전했잖아요. 그때 고전했던 이유는 우크라이나는 곡물, 러시아는 에너지, 이렇게 주요 생산국인데 여기서 전쟁이 나오다 보니까 이 공급에 문제가 생길 거다. 곡물가 폭등,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 폭등.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못 내리고 오히려 올려야 되고, 그렇게 되면 경기가 나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면서 주식시장이 고전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가 이제 뭘로 갈 거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관세 이제 타협이 되면서 7월 9일 유예 이후에 추가적으로 관세가 다시 올라가는 일이 없게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미국이 이러면 이제 연준도 그러면 이제 금리 내려도 되겠고 막 이런 프레임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래도 여기서 걱정되는데 트럼프가 이거 세게 하니까 어필이 되네라고 하면서 관세를 또 세게 붙여버리면서 오히려 2차 관세 전쟁 또 이런 분위기로 가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 후자 쪽보다는 이제 전자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또 항상 얘기하지만 전쟁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외교하고 관련된 문제는 뭐 어떻게 예상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실제로 돌아가는 분위기 우리가 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내용을 또 정리해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증시 나름대로 어떤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가 같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이제 WTI가 80달러 넘어가면 우리나라가 원자재, 특히 원유 수입 최상위권에 있는 나라라서 이 문제가 또 불거지면 골치 아플 수는 있는데, 그것만 아니라면 우리는 일적인 어떤 차라리 핑계김에 매물소화하고 다시 이제 가던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호르무즈예요. 유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설명드릴 거고요. 또 이런 변수가 있을 때는 그때그때마다 속보가 나오는데 그 속보를 다 데일리 방송에서 다 녹일 수 없으니까 짧게 끊어서 내용을 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침 방송도 이 부분 빼놓고 또 대부분 다 중요한 내용 많이 녹여놨으니까 주간 증시 전망대도 많이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